통장에 기준금액이 넘는 순간 기초연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금액은 정확히 얼마일까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봅니다. 단독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부부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395만 2천원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통장 잔고 때문에 탈락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매달 얼마를 벌고 있는 사람으로 계산되느냐를 따지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함께 계산한 결과가 소득인정액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기준은 두 갈래로 나누십니다. 첫째는 소득, 둘째는 재산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은 반영되는 항목이 4가지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각종 국가보조금처럼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이나 수당 같은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여러분이 받는 소득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에서 116만 원을 제외시켜 줍니다. 이 116만 원은 일을 해서 버는 최소 생활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최저 생활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서 70%만 계산됩니다. 즉, 일을 해서 버는 돈의 최소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 금액의 70%만 반영하겠다는 아주 좋은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소득은 일부만 계산되지만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같은 다른 소득은 공제 없이 전액으로 소득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재산의 소득인정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이 돈을 벌고 있다고 가정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산합니다. 일반 재산으로는 집이나 땅처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재산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재산도 전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재산은 제외시켜줍니다. 즉, 집이 있더라도 그 집의 전체 가치를 다 계산해 넣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큼 빼고 나머지 금액만 계산하여 연 4%의 수익률을 적용합니다. 일반 재산의 공제 금액은 거주 지역 따라 다릅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중소도시 기준 8,5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억 1,500만 원에 연 4%의 수익을 적용한 연 860만 원이 수익으로 잡힙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71만 6천 원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금융재산입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보험해약 환급금, 주식처럼 통장 안에 있는 돈을 말합니다. 금융재산 역시 전체 가치를 그대로 소득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먼저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금액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활비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제외됩니다. 그 다음 대출이나
빚 같은 부채도 차감됩니다. 이렇게 남은 금액에서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2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도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2억 원에서 생활비 공제 2천만 원을 빼고 부채 1억 원을 빼면 8천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4%를 적용하면 연 320만 원이 수익으로 잡힙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월 26만 6천 원의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 월 71만 6천 원, 금융재산 26만 6천 원, 총 97만 6천 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 예를 들어서 골프, 승마, 콘도 회원권 등은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4천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도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차량 가치는 구매가가 아니라 연식과 차종을 반영한 국가 기준 차량 가액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차라도 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 지급의 공식 구조는 이렇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실제로 버는 돈에다 집과 통장 같은 재산이 매달 벌고 있다고 계산한 돈까지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기초연금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통장 관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탈락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계산 공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통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기초연금심사에서는 통장은 지금 남아있는 잔고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은 위에서 말씀드린 금융재산으로 평가되고 금융재산은 평가 기준 시점의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어떤 달에 잠깐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가 잠시 돈을 맡겼다가 다시 찾아가는 경우, 두 번째로 집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통장에 잠시 들어왔다가 빠진 경우, 세 번째로 차량 거래나 부동산 관련 자금이 통장을 거친 경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 돈도 아니고 잠깐 들어왔다가 나간 건데 상관없겠지. 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절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사실 자체가 금융재산 평가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돈의 성격이나 사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 찍힌 기록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 기준선에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기준 아래에 있다가도 큰 돈이 한번 이체되거나 여러 계좌의 돈이 한 통장으로 모이는 순간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그 사실도 모른 채 탈락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탈락 통보를 받은 뒤 내 돈 아닙니다. 잠깐 맡아준 돈입니다. 다시 돌려줄 돈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들 기초연금 지급 판단 기준에서는 의도나 사정을 따지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단 하나, 평가 시점에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가 있었는가입니다. 그래서 본인 소유의 돈이 아니더라도 통장을 거쳐갔다면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통장에는 얼마 없고 저 통장에는 조금 있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에서는 통장을 하나씩 따로 보지 않습니다. 예금, 적금, 보험해약 환급금, CMA, 증권계좌, 이 모든 금융재산을 전부 합산해서 봅니다. 그래서 한 통장은 적어 보여도 다 합치면 기준선을 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통장 관리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통장이 어떤 흐름으로 사용되었는지입니다. 통장 내역의 평가는 잔고가 아니라 돈의 흐름입니다. 큰 금액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간 적이 없는지, 혹시 가족 자금이 내 통장을 거친 적은 없는지, 여러 금융 계좌를 전부 합치면 어느 정도인지, 기준선 근처에서 일시적으로 금액이 커졌던 달은 없었는지, 이 네 가지를 차분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통장 관리는 지금 당장 바꾸란 뜻이 아니라 통장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 불필요하게 복잡하지는 않은지, 한눈에 파악 가능한 상태인지, 이 세 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기초연금을 생각하신다면 통장은 편리함보다 단순함, 잔고보다는 흐름 기준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앞으로는 통장 문제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필요하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만 더 이 기준으로 차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의 기준과 통장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도움이 되시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상도 이서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